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작년 5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 즉 수소법이 발의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수소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뚜렷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논점이 수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저탄소 얘기 나오고 탄소 절감 얘기 나오고 말은 열심히 하시는데 국회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다른 쪽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표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쓱 보면은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별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 청전수소 판매 그리고 사용 의무제를 실시하겠다. 전기 사업자의 수소 발전량 구매 공급제를 하겠다.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도입하겠다.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소법 나오기 전에 기존에 원래 나왔던 거는 2019년 2019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201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201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2040년까지 2040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충전소 1200개, 수소 버스 4만 대, 수소 트럭 3만 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정부도 110대 국정과제에 수소산업을 포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수소협의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출범을 합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인데요. 수소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축이 되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 현대차, SK, 포스코, 하나, 효성 주도하에 이제 2030 이제 8년 남았죠. 2030까지 수소 경제 전 분야에 무려 43조 4천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 5대 기업 외에도 GS, 현대중공업, 두산코오롱 등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두산 퓨얼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두산 퓨얼셀이 어려움을 겪었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이 한 번쯤은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가고 그리고 수소도 이제 110대 국정과제에도 있고 하면서 관심을 좀 받을 법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산 퓨얼셀이 반등 나오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동안 이 45,000원을 이탈한 다음에 강하게 이탈한 다음에 거래량까지 실었죠. 그리고 나서 아예 실망스러운 35,000원대까지 그냥 급락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35,000원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5,000원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탈했을 때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유지되니까 중간 정도 한 4만원 초반까지는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 상승 못하고 21선 이탈하니까 결국엔 다시 35,000원 지지역 테스트. 좋은 건 확실한 건 이거예요. 바닥은 나왔다. 35,000원 아래에서는 강하게 치고 간다라는 거. 35,000원 아래에서는 강하게 치고 들어간다는 거. 35,000원 아래에서는 강하게 또 치고 간다는 거. 지난번 4월 27일 날 이 양봉 보이시죠? 이때부터 거래량을 실기 시작해요. 오늘도 거래량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은 이 수소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MOU를 오늘 맺었죠. 일반적인 MOU면 좀 별로긴 한데
MOU는 그냥 협의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 이제 해상 쪽, 해상 쪽 수소 모빌리티 쪽, 그리고 발전용 수소 전지 쪽은 강자였는데 그쪽에는 기술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들어보시면 204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200개를 개설을 해서 만들어서 수소버스랑 수소트럭을 4만 대, 3만 대 보급하겠다. 이건 육상이잖아요. 수소버스가 해상으로 다니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상 수소 모빌리티 쪽은 좀 약하다. 이쪽에는 그게 수혜가 좀 덜하다. 뭐 발전용이나 좀 되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 육상 쪽에 진출하는 MOU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발전용, 여기에 해상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육상 쪽을 진출한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닿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동차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제일 빠르잖아요.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소 쪽을 다 모르시더라도 수소 연료 탱크니 연료 전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도 넥소는 들어보셨잖아요. 투싼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상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이 캐나다의 발라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 캐나다 발라드하고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인산형 연료 전지의 강자인 하이엑시엄, 이 하이엑시엄은 두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의 자회사 하이엑시엄 그리고 여기에 그냥 캐나다의 발라드가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제 육상 모빌리티 쪽으로 진출을 한다.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법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리고 35,000원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추가적인 사업 진출까지 세 가지 호재가 있는 거죠. 35,000원 지켜주는 모습. 여기에 새로운 시장의 진출.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상이니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사업을 확장을 했다라는 것. 거기에 그동안 정체제에서 표류하고 있던 수소법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시작이죠. 수소법 개정안 이제 가결된 건데 이것도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지금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 있다. 기준 장목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4만원 기존에 저항을 받던 이 4만원 구간 유지 안 됐죠. 4만원을 오늘은 못 넘어가는데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 다음 주에 4만원 안착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45,000원까지만 넘어가면은 이 종목이 45,000원 넘어간 위에 가격적인 부분 빼고 이평선에 대한 저항은 없어요. 다 지금 최근에 워낙 뭐 하락을 보이다가 역배열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45,000원 회복을 못하면은 계속 35,000원, 4만원 이 구간에서 헤매일 겁니다. 그래서 45,000원 넘어가는지가 중요해요. 4만원은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밑으로 밀렸다가 가든 바로 가든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45,000원이 중요하다. 45,000원 넘어간다. 여기까지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45,000원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기준 장봉은 나와서 저점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빠른 종목은 이제 유니크가 기존에도 대장으로 많이 활동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크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넥소는 들어보시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넥소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면서 유명해진 회사죠. 수소차 이제 핵심 부품 중에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기어가 자동으로 이제 조작되는 이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수소탱크의 솔레노이드 밸브 양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유니크가 수소차 하면은 유니크.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시총이 크지 않아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1,500억대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00억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 내에 있는 이제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각종 센서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받아서
유압을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브레이크랑 클런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핵심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 쪽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국내 점유율이 70%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크를 빼고 생각하기가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유니크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소 제어 모듈도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소 제어 모듈은 말 그대로 수소의 양을 제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에 따라 이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수소의 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랑 산소를 반응하면은 전기가 나오고 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주요 장치인 스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수소를 공급하는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품으로 해서 수소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최근에도 두산 퓨얼셀 어려운 구간 보낼 때도 유니크는 먼저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기준 항목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이곳에 나와 있고 여기에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500원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8,500원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파 시도하면서 거리랑 크게 실었는데 여기서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은 바로 갈 거냐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작아졌네요. 조금 쉬었다가 7,500원 부분까지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뭐 조금 쉬면 이제 8,000원이겠죠. 8,000원이나 7,500원 구간 갔다가 이제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음 주에 바로 이게 8,500원 이렇게 넘어갈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유니크는 이제 흐름은 탄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이제 거리량 한번 실어서 이제 뭐 기존 거리량에 대해서는 크게 실었죠. 올라온 다음에 이제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거리량을 크게 실었죠. 아예 다시 한번 이탈했다 회복하면서 크게 실었다. 기존에 앞에 있던 이 거래량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은 7,500원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00원 강력한 지지선이다. 만약에 이번에 돌파 못해도 7,500원 내려와도 다시 한번 힘 모아서 돌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가 보통 대장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일진다이아 시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진하이솔루스 원래 일진 복합 소주였다가 상장하면서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그래서 이 일진하이솔루스가 기존에 이 6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째 이탈했다가 회복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을 돌파할 구간에 돌파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만원 구간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주에 좀 비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만원 구간에서 이 구간은 지켜주려는 모습은 나오죠. 그래도 이탈하면 회복하고 그 다음에 힘 모으다가 이탈하면 또 회복 시도 다시 한번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회복되고 또 4만원 구간 지켜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4만원이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만원이 지지선이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저항은 5만원 정도 되겠죠. 5만원은 이제 중간 저항 정도 되고 6만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만원에서 지금 4만원 초반이니까 오늘 거래량 실기 시작했죠. 일진하이솔루스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심증이고 가능성 정도만 만들었어요. 시작점만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아까 넥소 말씀드렸는데 넥소에 그냥 수소 탱크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 탱크 납품하는 것으로 일진다이 시절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진하이솔루스 이제는 수소법도 통과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 사실 실적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였고 올해 다시 한번 점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예정돼 있는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실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1분기, 2분기 실적 쪽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는
이제 코오롱인더라던가 코오롱인더는 이제 투싼에 이제 수분 제어 장치 공급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현대차에서 이거 수분 제어 장치 뭐 직접 전화가 왔죠. 연락이 간 거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이거 생산할 생각 없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소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오롱 기업도 수소 협의체의 뭐 핵심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오롱 그룹도 수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오롱 인더가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면서 63,000원 돌파해 있는 모습이죠. 자, 63,000원만 유지해주면 아주 좋고 유지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63,000원은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코오롱인더도 추세를 만들어가는지 잘 보시고 지금 뭐 두 번 양봉 나왔으니까 좀 휴식 구간을 좀 찾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66,000원 아래라든가 65,000원이면 더 좋은 가격인데 강하면은 66,000원 구간에서 아래로 잘 안 내려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6,000원 아래를 준다던가 하면은 그때나 좀 보시고 아니면은 아예 추가적인 상승 나온 다음에 조금 한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가격대를 보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NK터는 이제 수소 추출기를 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이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람코에도 이 기술력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좀 관리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꺼리끼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관련 사유들을 다 해소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쪽으로는 이제 JNK터나 뭐 EM코리아 쪽 뭐 많이 보는데 JNK터가 지금 7,000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7,000원에서 7,200원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 실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거래량 실어서 기대감은 있었는데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힘 한번 모아서 가던가 다음 주에 뭐 바로 넘어가도 좋고요. 그래서 이 수소법 관련해서 이제 이 수소 관련주들이 그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좀씩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얘기 나왔으니까 EM코리아도 뭐 같이 보고 가면 되겠죠. 수소 충전소, 수소 스테이션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참 뭐 휴식을 열심히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움직일 타이밍이 슬그머니 좀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이 3,800원 넘어가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3,800원 구간만 가면은 돌파 시도가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다가 21선에 딱 걸쳐놨는데 다음 주 정도에 돌파 시도하면은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상하 프론텍스 같은 경우도 멤브레인 분리막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작년에 분리막 쪽이 좀 어려웠다. 이게 전기차 쪽도 하고 뭐 수소차 쪽도 하는데 상하 프론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게 좀 어려움을 겪었죠. 이게 아까 일진아이솔루스 말씀드리면서도 신규 상장주가 좀 어렵게 흘러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뭐 형편없는 움직임을 보이죠.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상장하자 밀렸다가 한번 올라왔는데 이중천장 만들고 결국은 내려가죠. 이 15만원 구간 못 지켜주면은 급락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못 지켜주고 회복 실패하니까 급락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뭐 푹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분리막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가 여기에 엮여서 같이 좀 힘든 구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상하 프론테크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치르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 좋습니다. 43,000원, 44,000원 요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하 프론테크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그동안 좀 힘들었던 만큼 울분을 토해내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 가능성 충분하다. 근데 그 전까지 상하 프론테크는 좀 후순위로 좀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후순위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외에 뭐 관련주들은 많죠. 수소 관련주들은 뭐 모토닉도 있고 뭐 저 동아성도 있고 뭐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엮이고 뭐 많습니다. 현대공업도 있고 엮을 수 있는 엮이는 쪽이 많아요. 새로 또 산업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순환매까지 보면서 수소법이 이제 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정주 같은 경우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였죠. 수소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국회에서 관심 못 받고 있던 이 수소법이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수소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 계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포인트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